지금 일어나는 거래는 거의 최초라는 타이틀이 거의 붙어요. 최근 들어 NFT는 더 뛰고 있어요. 저 전세자금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이걸 믿고 빌려줘요? 그죠. 근데 블록체인이 개인 간의 거래를 네네. 보증하는 거니까 블록체인 상에서 이 거래를 보증해준다. 투자하기 좀 망설여지는 네네. 몇 가지가 있는 게 네. 저는 이것도 좀 살짝 좀 오용된 게 아닌가. 너무 투자의 개념으로 보다 보니까 네. NFT 같은 경우 이제 보통 암호화폐로까지 많이 거래가 네네. 된다고 네. 했잖아요. 근데 암호화폐라는 게 변동성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그쵸. 이제 크다. 근데 만약에 이제 NFT라든가 암호화폐가 가치가 같이 뭐 이제 뭐 네. 떨어져 버리고 이러는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하느냐. 반대로 같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죠. 네네네. 그게 작년이었거든요. 아. 한 번 사면 20배, 30배 팍팍팍 올라가는 올라갈 게 때. 그런 이유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거랑 똑같아요. 한국 주식을 하면 내가 원화를 사가지고 주식이 올라가는 거에 따라 하지만 미국 주식을 사면 달러 환율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과 미국 주식의 등락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네네. 그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환전이 하나 필요한 건데 더블로 내려가는 거 생각하지만 더블로 올라갈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에 조금 더 변동성은 크지만 더 이제 희망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최근 들어 NFT는 더 뛰고 있어요. 암호화폐는 폭락하는데. 그 뭐냐면 암호화폐가 내려가는 속도보다 NFT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그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암호화폐가 올랐으면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주식 달러가 올라가지만 미국 주식 자체가 좋기 때문에 미국 주식 자체는 성장한다. 나한테는 뭐 그런 개념이나 되게 비슷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가상화폐라서 뭐 변동성이 크고 작고의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시장 자체가 안 커지는 것도 아니고 비슷한 개념이긴 하지만 아까 이제 우리 아트 얘기도 했지만 나중에 더 이제 비싸게 팔아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야지 매력적으로 접근이 되는 건데 약간 밈으로 유명해진 것들이 좀 있잖아요. 밈이 끝나버리면은 이제 가치가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현실의 예술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가치가 이제 쭉 유지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유지가 될지 걱정되는 부분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NFT 투자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것들도 좀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NFT 작품을 하나 사면 아트 같은 경우에 사면은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그냥 다 디지털에 있으니까 그 SNS에 다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캡처해가지고 복사해서 다 쓴단 말이죠. 그죠. 이런 그림이 얼마에 거래됐다면서 블로그에 그죠. 올리고 그죠. 다 쓴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 저 사람이 산 건데 써도 되나라고 생각하는데 산 사람은 그걸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그림이 유명해지는 거거든요. 그 모나리자는 하나밖에 없지만 모나리자 그림 우리가 다 볼 수 있잖아요. 네, 다 볼 수 있죠. 유명하니까. 그래서 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퍼지는 것들을 훨씬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뭐 내가 사는데 왜 써가 아니라 이게 유명한 그림이니까. 근데 원본은 내가 갖고 있거든.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더 좋아하는데 그게 줄어들면 어떡하느냐. 그 전에 팔아야죠.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지. 빨리 팔아야지. 그 전에 팔아야 되고 그리고 사실 지금 NFT의 극초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거래는 거의 최초라는 타이틀이 거의 붙어요. 최초로 이걸 했어? 최초로 이걸 했어? 최초는 역사가 될수록 값어치는 더 올라요. 네, 그래서 지금의 뭐 밈이 떨어지는 거, 지금 사는 것들은 그런 건 큰 문제가 아닌데 이제 이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그 NFT 프로젝트들이 있거든요. 뭐 PFP나 이런 것들 화제성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유용성을 넣고 있어요. 사용성을. 이 NFT를 가지면 무엇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요. 예를 들어 지금의 제가 이제 어드바이저로 참여하고 있는 K-팝 시티즌이라는 NFT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K-팝에 관계된 회사들이 들어와서 이 NFT를 사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3월 4월 나오는데 이 NFT를 사면은 나중에 마르스라는 그 또 메타버스 플랫폼이 지금 한국에서 개발되고 있거든요. 마르스에서 K-팝 스타들의 공연을 하는데 입장권처럼 쓰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확정된 건 아니지만 입장권처럼 쓰일 수가 있는데 아니면 먼저 자기가 살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든가 이런 거죠. 저거 티켓 하나 사는데 5만 원이다. 그럼 막 미친 듯이 사는데 이건 그냥 6만 원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일하는 10가지를 다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놀이공원 갔는데 자유용권은 4만 원인데 한 번 들어가서 할 때는 3만 5천 원이요. 그럼 자유용권을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NFT의 사용성을 부여하려는 노력들이 저희 K-팝 시티즌 이런 식으로 하지만 다른 것들도 조금씩 현실에서 이런 혜택이 있어요. 이런 혜택이 있어요. 준단 말이죠. 그러면 약간 이걸 가지고 있으면 나한테 이런 면에서 좋고 올라갔을 때 놀이동산에 더 이상 안 갈 거야.
근데 더 이상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럼 이거를 내가 산 값보다 비싸게 팔고 넘기자라는 개념으로 이제 거래가 계속 일어나게 만드는 거죠. 아 지금 네. 이게 초기라고 그랬죠. 네네. 아직이요. 그럼요. 교수님. 네. 지금이라도 좀 저는 NFT를 빨리 정도해서 여기 뛰어들어서 네. 해야 될 것 같네. 지금 이렇게 얘기해도 에이 그 말이 그렇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여기에 동의하시나 안 하시나를 체크하시면 돼요. 앞으로 지금 우리의 생활이 조금 더 디지털화될 것이다. 좀 더 뭐 가상세계나 네. 메타버스까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 더 디지털화될 것이다에 동의하시면 지금 말씀하신 게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네. 왜냐하면 디지털상에서 경제 활동이 일어나게 하는 이게 기반인 거거든요. 그죠. 디지털 자산을 그죠, 만드는 그죠. 거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 동의하시면 이건 정말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아니라 사람이 좀 더 아날로그화되고 이제 앞으로는 뭐 스마트폰도 다 이제 안 쓸 거고 그렇게 될 거다 생각하시면 할 필요가 없죠. 그죠, 맞아요. 디지털 할 필요가 없으니까. 제가 이 똑같은 책을 선물을 받았어요. 제가 다른 분한테. 근데 네. 이분이 저한테 이 책 선물해 주신 분이 네. 증권사에 오래 몸담으시다가 네. 퇴직을 하시는 분이신데 난데없이 NFT 이 책을 선물해 주시길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지금부터 시작하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구나. 네. 제가 이렇게 느꼈거든요. 근데 제 책상에 오늘 진짜 이 책이 2권 있더라니까. 지인분은 정말 좋은 분을 두셨네요. 그래서 제가 이 책 한 권을 너무 비웃는 거 아니야? 우리 작가님, PD님들이 너무 비웃는데요. 이게 지금 시중에 팔고 있으니까 이 책도 우리가 NFT화해서 이 책의 초고를 NFT 할 수 있다 해서 제가 이 초고를 사인해가지고 NFT 한 게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무도 안 삽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뭐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NFT가 이렇게 되니까 또 발행하기도 되게 쉽거든요. 네네. 그럼 나도 한번 NFT 발행해서 네네네. 팔아보자라고 하는데 네. 너무 1년 사이에 이런 게 많이 있다 보니까 네. 이게 팔리는 거 자체, 발행하는 건 진짜 별거 아니에요. 네네. 나도 오늘 내 이름으로 NFT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파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점점 기업화되고 산업화되는 게 그걸 어떻게 팔 것인가, 그죠. 그 프로젝트를 어떻게 팔 것인가. 그런 마케팅이 부분들. 또 그렇죠, 중요해지는 그렇죠. 거죠. 그런 근데 그 마케팅이 지금 현실의 마케팅과 또 디지털 마케팅은 다를 테니까. 완전 다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NFT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나는 NFT를 좀 그것보다는 NFT 마케팅 쪽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다. 네. 지금 이것도 제가 해봐도 된다고 보네요. 네. 향후에. 그럼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가 이번 연도 NFT가 나오거든요. 네. 왜냐면 하이브가 여러 가지 그 준비를 네. 작년에 그죠. 했잖아요. 네, 네. 이번에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방탄소년단 NFT가 나오면 완전 대박이겠거니. 네. 아닙니다. 아. 물론 나오는 거에 따라 다를 수가 있지만 그냥 방탄소년단 NFT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잘 팔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NFT를 소유하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아미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엄청난 팬층이 있기 때문에 다 소유하고 싶을 거다 생각을 하는데 아미들이 과연 소유하고 싶을까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이미 아미들은 거부 운동을 했어요. NFT 우리 방탄 오빠들 하지 마라 거부 운동을 했고요. 그리고 NFT가 올라가려면 투자가들이 들어와야 돼요. 그죠. 이 NFT를 가지고 내가 거래를 하겠다 이런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방탄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인 거야, 팬층은. 우리 오빠를 돈벌이 수단으로 쓰지 말아라. 그렇죠. 뭐 그런 거잖아요. 여기 주식이니까 삼성 주식이 있다. 그러면 너무 삼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네. 이 사람들은 내가 여기에 참여하는 게 너무 기뻐서 주식을 안 팔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네, 거예요. 그죠. 나는 삼성의 주주다. 이게 그죠, 너무 그죠. 좋은 사람들인데 실제로 이게 돈이 되려면 그걸 거래를 해야죠. 사고 팔고 하는 이 투자가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팬층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소유만 하는 거죠. 네. 이 사람들은 이 투자가들이 들어와서 우리 오빠를 상업적인 대상으로 걔는 요즘 얼마야 이런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게다가 이게 또 레어리티라는 게 있어서 희귀성이 있는 것과 좀 평범한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어떤 캐릭터는 굉장히 좀 희귀성이 있다. 네. 그러면 같은 멤버 안에서도 이 사람은 이 사람보다 10배의 가격이다. 네. 이걸 이쪽 팬들이 두고 보겠냐는 거죠. 이 NFT 설계를 되게 잘해야 돼요. 그렇겠네. 네, 그래서 이게 NFT 무조건. 마케팅을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발행하면 뭐 요즘에 완판이니까 팍팍 나가겠다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특히 IP를 가진 데들은 이런 거에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 방탄소년단 NFT에서 샀는데 생각보다 돈이 안 될 수도 있고요. 네. 생각지도 않게 이게 갑자기 30배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것들이 요즘 이번 연도에 펼쳐질 겁니다. 이런 게 아직 뭐 학문으로도 없잖아요. 그럼요. 예. 이거 실전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이거를 나중에 누군가가 우리가 보면 전문가로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쓴 다음에 K-팝 시티즌 이번 NFT에 어드바이저 그 스토리 크리에이터로 또 참여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저도 이제 한번 실전으로 해보고. 예. 그래서 이게 그전엔 그런 실전이 없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실전까지 좀 이렇게 경험해 보려고 참여를 했거든요. 경험은 꼭 나중에 사업으로 이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나 NFT 지분 하나 살자. 나 교수님한테 묻는 게 내 미래를 맡기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 머니투데이 방송보다. 기자생활 할 만큼 했으니까. 아트 부분하고 부동산 얘기도 잠깐 네네. 하셨고 게임 얘기도 잠깐 하셨잖아요. 몇 가지 종에 초점을 맞춰서 NFT 활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봤는데 지금 나온 거 외에도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것들로 NFT가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있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NFT는 일단 이런 기술이라는 건 이제 사람들이 알았으니까 계속 활용도를 찾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뭐 그 가상 부동산이나 게임에서 P2E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입장권을 대신한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고 작년에 이런 시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NFT 그림인데 호텔 그림이에요. 네네네네. 이걸 사면 그 호텔의 스위트룸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줘요. 생각해 보면 그 스위트룸을 사는 건데 이 그림을 받는 거랑 비슷한 건데. 그죠. 그거는 저는 오래 못 갈 거라 본 게 NFT 그 한 번 이용하면 끝인 거잖아요. 그죠. 이건 아무 뭐 이용권 그게 정도로만 쓴 없다. 건데. 뭐 그런 정도인데 기업들이 지금 계속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요거는 뭐 하자마자 될 수밖에 없겠다 하는 건요. 제품 보증서. 그러니까 특히 명품 같은 것들은 네네네네. 지금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지갑이 좀 다 해져가지고 네네. 페라가모 지갑을 하나 살까 해가지고 뒤져봤거든요. 제가 찍은 건 할인해가지고 20몇만 원짜리 정도, 25만 원짜리 정도가 그나마 정상가예요. 근데 14만 원짜리가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뭐 이건 진짜다 막 주장을 하는데 가격이 너무 낮으니까 이게 네. 진짜일까? 의심스럽죠. 네. 그래서 의심스러워서 이건 못 사겠는데 그 다시 생각해 보면 25만 원짜리는 진짜일까? 네. 과연. 네, 이게 진짜야. 그러니까 이거를 못 사겠는 거예요 인터넷에서는. 여기 NFT가 붙어가지고 제품 보증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갑을 하는데 NFT가 있어서 이거는 이게 확실히 맞다. 대체 불가능하게 증명을 해주고 이제 이게 리셀 상품이 되면 중고로 거래가 하게 되면 누가 소유했고 누가 소유했고 누가 소유했고 이젠 누구에서 너한테 가는 거다. 이게 딱 나와 있으면 네. 이건 진짜 확실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글로벌 명품 네. 그런 사들에서 보증서로 NFT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가 뭐 사면 종이를 넣어주잖아요. 보증서를. 네네. 근데 이거는 잊어버릴 수도 있고 분실의 위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리셀이 돼서 두 번 세 번 하면은 당연히 없어져 버리니까 버리잖아요. 그걸 NFT로. NFT로 하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상품이 인터넷에서 거래되더라도 확실한 신뢰가 가는 거죠. NFT가 있으면. 근데 지금처럼 짝퉁 같아 이러다가 진짜를 봐도 짝퉁 같아 이런 느낌이 되면 브랜드 신뢰감이 뚝 떨어지는 거잖아요.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예인데 이런 식으로 NFT의 활용도를 지금 다 높여가고 있어요. 이게 NFT라고 해서 진짜 어렵게만 생각할 일이 아닌 게 일상생활인 거예요. 네, 앞으로는. 네.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까지는 좀 빨리 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그렇죠. 또 사람들이 습득력이 빨라졌잖아요. 한국이 사실 뭐 인터넷 강국하지만 그게 사실 15년 전 얘기지 네,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게임도 세계 1등 했다가 어느새 지금 다 뒤쳐져 네네. 있거든요. 메타버스 NFT는 되게 세계적으로도 앞서가 있어요. 음. 그래서 기술이 있고 뭔가를 잡으면 그럼 이게 곧 세계적인 기술이 되고 세계적인 브랜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사실 중국이 메타버스나 NFT를 공식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살짝 풀고 있긴 하거든요. 그분들 들어오면 일단 사람이 들어오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한국에서 메타버스 NFT에 대해서 뭔가를 담그시고 뭔가를 잡으시면 이거는 한국에서 1등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인 1등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일단은 수요가 충분히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일단 매력적인 시장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더 놀라운 게 이게 NFT 활용해서 이거는 저도 이게 지금 질문 보고 뭔지 궁금한데 대출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게 어떤 디파이죠. 거예요? 디파이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디파이의 정식 이름이 Decentralized Financing이에요. 네. 탈중앙화된 금융인 거죠. 그 줄여서 디파이가 되는 네. 건데 대출을 할 때 우리가 전세 자금이 필요해. 그 대출을 하려면은 은행 가서 대출을 받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대출 쪼일게 막 이러면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네, 뭐 그렇죠. 이렇잖아요. 그렇죠. 되게 못마땅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 중앙에 다 잡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돈이 좀 있어 보이니까 저 전세자금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몇 % 드릴게요. 아니 어떻게 이걸 믿고 빌려줘요? 그죠. 근데 블록체인이 개인 간의 거래를 네. 보증하는 거니까 블록체인 상에서 이 거래를 보증해준다 라고 한다면 이 거래가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뭔가 담보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부동산에 담보 잡힐게요. 빌려주세요. 그런 것들을 디파이가 이제 해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들어가는 게 이게 디지털에서 일어나는 거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자산이 저 전세자금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럼 담보 뭐예요? 제가 리니지에 집행검이 있는데 이거로 좀 담보를 잡아주시면 안 될까요? 미친 거 아니야? 이런 거잖아요. 이거를 가능하게 하는 게 디파이인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 가상 자산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담보, 아까 전에 뭐 나 구찌백 350짜리 그렇죠, 갖고 있는데 그렇죠. 예. 나 이거 잡을게요 담보로 그런 네. 그런 식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인원 그 NFT를 갖고 있다. 근데 이게 바닷가라고 해서 최저 3억이거든요. 네. 그럼 이거는 3억은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뭐 비싼 건 12억, 20억 이런 것도 있지만 3억 무조건 나가니까 3억의 가치를 내가 부여할게. 디지털 가상자산을 평가하는 평가사도 있어요. 한국에 생겼고요. 그런 것들을 평가해서 요거는 그럼 얼마 정도까지? 그러면 거기에 한 50% 대출 이렇게 가능합니다. 디지털 가상자산을 실제 자산으로 인정을 해서 그걸 가지고 거래를 하게 되니까 디파이라는 게 그래서 탈중앙화된 금융인데 대출부터 모든 게 다 가능하게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언제 이렇게 발전이? 그래서 이제 기술이라는 게 한국이 되게 발전된 상태예요 지금. 와. 아니 이게 제가 이제 다음 마지막 드릴 질문이 네. 이런 현상이 일종의 트렌드가 아니라 이제 패러다임 변화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어디서 오냐 이런 질문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마지막 질문 필요 없는 게 그냥 패러다임의 변화네요. 네. 예. 그래도 난 아니야 생각하시는 네네.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정말 솔직하게 드릴 말씀은 내가 모른다고 해서 그 미래가 오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가 모르는 미래는 안 올 것이다 생각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거부하고 그러는데 그죠. 미래는 옵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설득력 있게 말씀드리자면 피터 드러커나 아니면 링컨이 한 말이 그런 게 있잖아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글로벌 시총 10대 기업 중에 7개 기업이 메타버스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 NFT 이런 거 메타버스의 전제니까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메타버스에 투자를 해가지고 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세대 먹거리가 있어야 되니까 이 비즈니스 한다고 만들어내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바뀐 그 메타만 보니까 그죠. 이게 메타가 허상 아니야? 왜냐하면 얘가 주가가 떨어지고 막 그러니까. 그죠. 근데 사실 페이스북은 메타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슈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까지 합쳐진 거고 마이크로소프트부터 다 하고 있어요. 애플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비즈니스에 돈이 투자되고 있고요. 가장 보수적으로 유명한 디즈니가 바로 어저께 메타버스 팀의 CEO, 그러니까 이 파트장을 임명을 했어요.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키워보겠다라는 뜻인 거고 그 뉴욕 증권거래소 네. 여기도 NFT 거래를 지금 허용하는 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까이서 보면은 이런 조그만 변화서부터 크게 보면은 기업들의 투자, 이거 지금 미래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거는 예측의 방향성을 우리가 이런 거 예측이 아니라 가는 방향인 거죠. 야, 아니 이거는 이미 시작됐고 참여자들이 굵직굵직한 플레이어들이 네. 들어와 있고 판이 깔리고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잖아요. 점점 더 넓어지고 있고 그 네. 판이. 근데 그 중심에 이제는 참여를 안 하면 네. 도태되는 상황까지도 올 수 있겠다. 네. 이런 상황이 생각이 들고.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네. 싶은 거는 사람들이 이 투자로 참여하는 것과 이렇게 비즈니스적으로 보는 것을 좀 분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비즈니스적으로 이런 확장성이 있다를 얘기한 건데 주식에서 네. 그래프만 보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어제 그죠, 그죠. 올랐으니까 이것만 보고 사고 파시는 분이 있고 기업의 가치를 보고서 그죠.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 가치를 보는 거, NFT 가치를 보는 것과 지금 NFT가 뭐 몇 배 올랐네, 몇 배 올랐네 이렇게 참여하는 거 좀 다를 수 있다.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봐야 되는데 이것만 보고서 NFT 그러다 손해 보면 에이 사기야 막 이렇게 되는 그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좀 분리해서 보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맞아요. NFT는 우리가 반드시 좀 한 번은 그래도 알고는 가야겠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교수님이 쓰신 이 책을 꼭 한번 그럼. 읽어봐라. NFT 시대. 왜냐면 NFT 시대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책이 진행 너무 잘하시는데요. 최고입니다. 네. 출판사에서도 좋아할 겁니다. 교수님이 참 보배 같은 게 NFT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다른 교수 생기면 또 불러서 얘기를 그럼요. 할수 있고 네, 얼마든지. 투자님 또 부를 수가 네. 있어서 나중에 또 한번 함께 해주시면 너무 네. 고마울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저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